자, 85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사업자 등록증 정정하는 문제부터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풀다 보면은요, 항상 이게 오류가 3개가 나오고 3개가 그렇죠. 물론 꼭 3개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험 칠 때마다 3군데가 꼭 틀리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문제는 맞는 거고, 그렇죠. 전산이 잘못된 거니까 자, 전산에 회사 등록 가볼게요. 자, 뭐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증인데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말래요. 아시겠죠? 우편번호는 입력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 수업도 했는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면은요, 요거 눌렀을 때 요거는 이제 우편번호를 줘야 할 때는 이제 인터넷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뜨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소를 좀 웬만하면은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자,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맞고요. 대표이사 나기동 맞고 뭐 보험상에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기업 연월일 어떻습니까? 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의 소재지인데 여기 보시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니까 뭐 맞겠지 하고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 맞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 자, 봐봐요. 여기 있는 주소는 사업자의 자택 주소예요. 근데 여기는 사업장의 주소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업장의 주소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 적어야죠. 경기도 이게 안산시까지는 맞죠. 그래요. 안산시까지는 맞고 단원구 그 다음까지 맞는데 거미 올길이죠. 그래서 거미 올길 13 해놓고 엔터 치고 밑에다가 괄호 열고 선부동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선부동을 위에다가 적어도 상관없는데요. 또 이게 또 좀 찜찜하니까 이제 이 또 어떤 이 규칙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동이 뭐 밑에 적히고 뭐 굳이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동은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밑에다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하나 적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다를까요? 업태 도소매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가전제품인데 그쵸? 여기에 문구라고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한다? 가전제품. 그럼 두 개 고쳤죠? 자, 마지막 한 개 더 있을까요? 그렇죠. 안산세무서. 여기는 수원이라 되어 있죠. 틀렸네. F2 누르고, 네, 안산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주소하고, 그 다음에 종목하고, 세무서. 이 세 가지만 고치면은 ES10 빠져나왔을 때 몇 점? 6점을 줍니다. 자, 2번. 자, 2번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정하라 그런 얘기죠. 누락분은 추가 입력하고 6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비교하시면 됩니다. 전환하고. 자, 그럼 정기분이니까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잘 되어 있는 거고 전산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 합계 안 맞고 대차 차익도 뜨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 차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른 건 이제 쭉 비교하면서 내려오면 되는데, 당좌 예금이 안 맞네요. 그래서 얼마? 3천만 원 맞춰주시면 되고요. 보통 예금, 뭐 외상매출금까지 맞는데, 대손충당금도 안 맞네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요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요 금액이죠. 이게 50만 원인데, 40만 원 돼 있어요. 그럼 50만 원 꽂히시면 되는 거고요. 바드롬도 4천만 원, 대손충당금 40만 원. 요걸 맞네요. 나머지 상품, 비품, 감루 다 맞죠. 그래서 이제 합계가 이렇게 257, 100, 000 맞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틀린 거는 당좌예금하고 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요 두 개.
고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대변에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단기차입금, 자본금 요 금액은 다 맞더라고요. 맞죠? 근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예, 선수금 2천만 원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누락되었으니까 선수 엔터, 금 엔터 해서 2천만 원만큼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고요. 이 차익은 남질 않습니다. 잘 됐죠? 그래서 남자액은 외상을줌에 대손충당금, 선수금 요 세 가지만 잘 수정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쌤, 여기에 단기 순익은 안 적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단기 순익은 여기 적는 게 아니죠. 단기 순익은 이 재무상태표를 보여줄 때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지 절대로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를 봐야 돼요. 네. 자, ESC 빠져나옵니다. 자, 3번. 자, 파트 3 이것도 이제 두 문제 나오는데 한 개당 이제 3점씩 해가지고요. 이게 전체 6점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내용을 딱 보니까 느낌 오죠? 이거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처별 초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기분자표에 거래처별 초기로 가가지고 클릭.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고치면 되는데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강진상해 3,500 맞죠? 그 다음에 선부상사라는 거래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워야지. 그래서 클릭해서 여기 삭제. 단축키는 F5 알고 있죠? 그래서 F5 F5 삭제하고 하이전자는 500이 아니고 600이죠. 근데 일동상사가 없죠. 그러니까 밑에 어때요? 차익 900 남잖아요. 이게 누구 거였다? 자, 여기서 F2 누르고 일동상사 얼마 900 이렇게 해서 차익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외상매입금도 붙이면 돼요. 양지전자 맞고 둘이 컴퓨터 맞고 K전자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F2 검색키 누르고 K전자 엔터 3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3점이에요. ESC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 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을 적어라는 얘기죠.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 금융기관에 마우스로 클릭. 자, 여기다가 뭐 이거 적어라는 얘기죠. 이거 아직까지 쌤이 풀어줘야 되나 참 쉽기도 한데 한번 그래 적어봅시다. 자, 코드가 98002 누구예요? 우리은행.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력하면 돼요. 보통예금 1번 누르고 계좌번호 1005 다시는 그냥 마이너스 쓰면 돼요. 마이너스 302 마이너스 998 167. 그 다음에 예금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죠. 4번 여기 가가지고 보통예금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업용 계좌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 1번 체크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다 했으면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금융기관 입력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거 가가지고 계획이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행 이렇게 이제 맞춰졌죠. 자, 이제 4번입니다. 파트 4죠. 네. 자, 이제 일반은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드디어 붕괴 문제가 나왔죠. 입력해 봅시다. 입력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일반 점표 클릭을 하시고요. 총 8문제 24점짜리 나오고 있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8월 2일이네요. 자, 8월 2일 날 가시고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 장명이 불분명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은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거래 판례서 잘 외우고 계정 과목 잘 암기하면은 우리 이 문제는 쉽죠. 그리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자, 보통예금 들어왔다 어느 변? 차변, 보통예금. 이렇게 약식으로 공개하시는 것도 좋아요. 얼마? 200만원. 다른 의미로는 자산의 증가죠.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니 물어보니까 입금 자명이 불분명하대요. 즉 돈은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지 모르겠어. 그럼 이건 내 돈이야,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면 무조건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니까 대변에 뭔지도 모르고 가짜로 받은 돈 가수금 해가지고 200일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8월 21일 날 당사자거래처 동백상사로부터 상품 10개, 개당 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사자행업으로 주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다. 상품 매입하면 상품 들어오죠. 자, 8월 21일 날 들어온다.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얼마? 10개 곱하기 개당 만원 10만원이죠? 잘못 적었다. 10만원. 이게 금액이 잘못 적히면 감점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쵸? 적어 놓으세요. 쌤도 틀렸다. 자, 뭐 쌤도 틀릴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자, 돈 줘야 되는데 어음을 줬죠. 그럼 대변은 뭐다? 지급해야 할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대변에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 거, 돈을 갚아야 될 거, 이런 건 알죠? 받아야 될 거는 채권, 권리, 받아야 할 권리, 갚아야 될 거는 채무, 의무, 갚아야 할 의무.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거래처를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모호하면은요, 그냥 다세요. 다 달아도 괜찮아요. 막말로 상품은, 발음이 안 나온다, 그쵸? 자, 상품을 원래 달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도 달아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 달아도 되는 걸 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감점이 아니에요. 근데 달아야 되는 걸 안다는 거는 감점이에요. 하지만 지급업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누르고 동백상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좀 지우죠. 안 지워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안 지워도 괜찮은데 뭐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좀 지워드릴게요. 하지만 달아야 되는 거는 안 달면 감점이지만 안 달아도 되는 걸 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혹시나 애매모호하시면은요 그냥 몽땅 다 달아버리세요. 아시겠죠? 근데 꼭 거의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이게 3번이 좀 복잡하죠. 이런 건 별표 치셔야 되겠죠. 8월 25일 날 매출 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데 있죠. 이게 현재예요,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분계는 9월 5일 분계죠. 근데 그는 8월 25일이죠. 그럼 8월 25일 날에 선수금 받은 게 분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러 갈까요? 8월 25일 날 출제위원이 이렇게 분계해놨죠. 맞죠? 그럼 선수금이 일단 대변에 얼마가 있다? 60이 있는데 이거는 물건을 팔아버리면은 대변에서 차변에 사라지는 거 알고 있죠? 그거 분개하자는 겁니다. 자, 아무튼 9월 5일 날에 자, 8월 25일 날에 그쵸? 매출 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미림전자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선수금으로 받은 돈이 얼마? 그렇죠. 8월 25일 날 찾아가서 60만원 줘도 괜찮고 아니면 거래 명세표에 보면은 여기에 8월 25일 날의 계약금이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체크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60만 적어주는 게 좋고
세탁기 5대 팔았죠. 인도란 말은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게 얼마? 그게 전체 60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계약금을 차감한 이게 얼마? 이게 앞에 있는 선수금 60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가 외상이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인데요? 600에서 60을 빼면은 나머지가 540이잖아요. 이게 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당사 운반비 15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거 중요해요. 별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9월 며칠 날 5일 날에 일단 물건 팔았던 것부터 분개할게요. 자, 그러면 팔면은 대변에 나가죠. 분개 뭘로 합니까? 상품 매출. 그럼 대변에 상품 아니죠? 우리가 상품을 팔 때는 이제 전산액에서는 이분법을 쓰기 때문에 상품을 팔 때는 상품 매출로 분개합시다라고 우리 약속했죠. 상품 매출은 우리가 편의상 나간다 대변에 상품 매출을 이렇게 분개하지만 상품 매출은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에요. 자산의 감소가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물건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었어요, 대변에. 600의 수익이 발생했죠. 상품 매출. 그리고 나서 차변에 돈 받아야지. 첫째 뭐가 들어와요? 선수금 사라져야죠. 그쵸? 선수금 거래처 사는 건 알고 있죠? 누굽니까, 거래처가? 거래처가 누구지? 미림전자죠? 여기다가 미림전자. 근데 이게 600이에요? 60만 원이에요? 방금 우리가 60만 원 확인했잖아요. 60만 원 사라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얼마? 540만 원만 이제 차변에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건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 받아야지. 근데 그 중에서 60은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이제 감소한 거죠. 저번에 받았던 돈이 진짜 내 돈이 된 거죠. 근데 나머지 540은 이제 다른 돈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외상으로 했잖아요. 그쵸? 계약금 60 빼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그럼 540은 뭐가 된다?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건데 외상 매출금은 돈 받을 거니까 거래처를 닫아야지. 누구? 똑같이 미림전자. 그쵸? 그럼 이제 차변과 대변이 맞으니까는 학생들이 다 했다 하고 다음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왜? 당사 부담액 운반비 15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이거 분개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밑에다가 자, 운반비 주는 거 분개해야 되는데 일단 운반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매입할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이거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잖아요. 그럼 쌤이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매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그쵸? 네, 적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건데 매입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원가에 포함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건물을 사왔다. 건물에 포함. 자동차 사왔다. 그러면 자동차, 차량 운동부에 포함. 맞죠? 그래서 원가에 포함하지만 매출 시의 비용은요. 이건 내가 물건을 잘 팔려고 돈을 쓴 거기 때문에 판매비로 우리가 이제 판매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제 판매비의 상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비용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운반비니까 뭐 그냥 비용으로 운반비 그대로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 필기 놓으세요. 근데 우리 이런 건 이제 필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속상하단 말이죠. 이거 한 번씩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분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그렇죠. 운반비 해가지고, 800번대 얼마.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지 아까? 15만원 적으면 되고요. 대변에 뭐,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원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분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자, 분개는 잘 돼 있죠. 맞죠? 분개 잘 돼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답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개 잘 돼 있죠, 그쵸? 그럼 쌤이 처음 했던 게 상품 매출 대변에 600이고, 그 다음에 선수금 60에 540 이렇게 분개 다 했죠. 요까지 분개한 거는 금액이 딱 맞았잖아요, 그쵸? 근데 추가로 매출 시의 비용은 그냥 비용 실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 발생 차변의 운반비,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분개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분개 잘 보세요. 여기 찍으니까 상품 매출, 선수금, 배상 매출금 요 위에 것만 분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찍으니까 운반비하고 현금 두 개만 분개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분개가 잘못된 분개는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솔직히 이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운반비하고 이 분개 두 개를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보이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운반비하고 현금도 같이 보이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같이 안 보이죠. 그럴 땐 쌤이 뭐 때문에 같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번호는 봐봐요. 얘들은 1, 1, 1, 1, 1인데 요 두 개는 2, 2죠. 이게 번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를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두 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번호 수정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클릭하면은 커서가 여기로 가요. 그럼 이게 열쇠가 풀릴 때 열쇠가 풀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1 누르고 엔터. 여기도 2를 클릭해서 1 누르고 엔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번호 수정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이걸 잠궈 주셔야 돼요. 열쇠를 잠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궈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부 다 1이 5개가 뜨면서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5개의 분계가 같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분개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5개가 한 세트로 보여주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은 어때요? 상품 매출, 현금, 대변에 분개되어 있고 차변에 운반비까지 같이 섞여서 분개되어 있죠. 그리고 615만원, 615만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분개하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번호 수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번호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종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대변에 이거 두 개 적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이렇게 분개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점표로 분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번호가 전부 다 1이 돼야 된다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더 얘기해 본 거예요. 자, 4번. 9월 7일 날에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영동상사에다가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1천만 원은 당사표를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 날에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자, 분개 볼게요. 9월 7일 날에 자, 사업 문제도 별표죠. 유형재산 처분하는 거. 자,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럼 대변에 뭐 토지가 나가죠. 땅 나간다. 무조건 무슨 금액? 취득 원가를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3천만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 이제 뭐 하면 돼요? 3천만 원만큼은 돈이 들어오는 분기하면 되겠죠. 근데 5천에 팔았으니까 5천이 들어와야 되겠죠. 나머지 물어보더라고. 쌤, 감가상 누계액이 왜 없어요? 그러더라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토지는 여러분들 쌤 얘기했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해야 하네요. 우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얘들은 뭡니까?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다고 했죠? 토지는 땅이니까. 땅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땅은 원래 더러우니까. 맞죠? 막 깃을 내도 상관없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는 거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단 토지가 일단 대변에 3천만 나갔고 그다음 차변에 이제 돈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5천이 대금 중에서 1천만 원만큼이 당좌 수표가 들어왔죠.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현금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현금이 답이에요. 여기 답지에 보니까 당좌예금 돼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맞다고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보세요. 영동 상사한테 5천만 원에 팔고 대금은 1천만 원만큼 당좌수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좌수표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누가 준 걸까? 영동 상사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영동 상사는 타인이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타인 발행 수표 현금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1천만 원. 근데 이제 출제위원은 뭐 당좌예금도 맞다고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현금이 1천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쌤은. 그럼 나머지 4천만 원만큼은 이제 뭐가 들어온다? 5천 중에서 4천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받지 아니한 돈이죠. 외상.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뭐예요? 미수금이 되는 거죠. 장사라면은 외상은 죽음이지만 토지는 영업용 토지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아먹고 돈을 안 받으면 그때는 외상물 지급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참, 미리 분개했죠. 자, 거래처는 누구? 영동상사. 미수금 거래처다는 거 알고 있죠? 얼마? 2천만 원 아니에요? 4천만 원이에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5천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3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받고 팔았으니까 대변에 2천이 비죠. 그럼 이건 뭐야? 3천짜리를 5천 받고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그러면 수익 발생 대변에 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수익 발생. 알고 있죠? 자, 5번. 매출거래처 영화상사에 대한 외상물출금 5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입금표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뭔가 하면은요. 그냥 돈으로 이제 받거나 주게 되면은요. 내가 나한테 돈 주었다. 내가 나한테 돈 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하나의 증서예요. 이거 가까운 문구점에 가면은요. 이거 많이 팔아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다 보면은 뭐 아트박스나 뭐 알파문구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왜 문구점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그쵸? 그러면은 그 문구점에 가면은요. 요 입금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아요. 저기 막 구탱이에 있잖아요. 한 몇 권씩 있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예,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금액이 500만 원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화 상사에 대한 외상물 출금을 5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얘기는 현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분개합시다. 자, 9월 8일 날에 차변에 뭐 현금이 들어오네요. 얼마? 500만 원. 그럼 대변에 뭐가 사라집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대신에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를 달아주는 거 알고 있죠? 영화상사 500입니다. 외상, 뭐 미수, 미지급, 어음, 뭐 선급, 선수, 차입금, 대여금 이런 것들은 다 거래처가 달아주죠. 자,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10월 14일 날에 고객 응대를 위한 접견실 꾸밀 화분과 꽃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여기 국민카드 나와 있죠. 멋있게 나와 있지만요. 우리는 금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만원. 자, 그러면 일단 자, 고객 응대를 위해서 꾸밀 화분과 꽃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고 있죠. 비용 처리하래요. 그럼 비용 발생 어느 변? 차변. 10월 14일 날 차변에 소모품 B가 되겠죠. 800번대. 회계금은 800번 쓰면 된다고 했죠? 얼마? 방금 우리가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20만원.
자, 카드를 꺼었으니까요. 카드사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뭐 미지급금, 장사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자, 카드사는 거래처를 누구 카드를 달라고 했죠. 국민카드. 자, 7번입니다. 상품, 자, 11월 18일 날 상품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의 남촌 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보증금을 준 거예요? 월세를 준 거예요? 일단 여기 월세 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뭘 준 거다? 보증금을 준 거죠.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현금 나가죠. 자, 나간다 대변 11월 18일 날 대변을 먼저 공개하면 되겠죠. 현금. 자, 얼마 나갑니까? 1,000만 원. 왜 나갔니 물어보니까 월세를 준 거래요? 보증금을 준 거래요? 월세를 줬다면 차변에 비용 발생이죠. 임차료. 근데 이거는 보증금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세입자잖아요. 세입자. 세입자를 다른 말로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주는 보증금이니까 차변이 뭐다? 임차 보증금이죠. 기타 비동자산에서 공방글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분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왜 자산일까요? 세입자가 나중에 방을 빼게 되면은 내가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 나의 자산이에요. 그쵸? 그래서 먼 훗날 내가 방 뺄 때 돌려받아야 되는 내 거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는, 즉, 돌려받는다는 얘기는요, 받을 거, 채권이에요. 그래서 보증금이란 말이 들어가도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남촌 빌딩. 근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요, 이거 보증금에다가 거래처를 안 달아도 답안에서는 전부 다 채점할 때 맞다고 해주었어요. 근데 이거 회계 1급 가면은요, 이거 거래처를 갖다가 달아주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답안지 달다 보니까는요, 그냥 나온 김에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쌤하고 공부할 때 그냥 다는 겁니다. 회계 1급, 세무 2급 가면은요, 이거 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쌤 항상 얘기하죠. 안 달아도 되는 걸 다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은 그냥 달아주자. 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혹시나 회계 1급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스트 8번입니다. 자, 8번은 회사의 차량을 1,500에 취득하고 취득세 45만원과 기타 매입부대 비용 15만원만큼을 보통임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쌤이 얘기했죠.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라든지 기타 비용들은 비용 처리합니까? 자동차에 포함합니까? 자동차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1,500에다가 45와 15만 원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보죠. 차량 운반가 그래서 얼마입니까? 1,560이에요. 이 60에 취득세와 기타 비용을 다 포함시킨 거죠. 자동차에다가. 그러니까 이 차는 1,500만짜리 차가 아니에요. 얼마? 1,560만짜리 차예요. 이유는 구입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저하고 기본 강의 하신 분들은 쌤이 옛날에 첫 시간 때 분계 수업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필리핀에서 그쵸? 기억납니까? 뭐 망고를 사온다. 파인애플을 사온다. 그쵸? 50만짜리 파인애플 필리핀에서 사왔어요. 자, 필리핀에서 50만짜리의 파인애플을 사왔어요. 근데 왔다 갔다 비행값이 100만 들었어요. 그럼 이때 파인애플의 원가는 얼마이죠? 5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입 시의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11월 30일 날 차변에 분개합시다. 차량 운반구 얼마? 1,560만 원. 쌤 강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뭐예요?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렇죠. 쌤 수업도 듣다 보면은요, 거의 뭐 복습이 필요 없어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대변에 이제 보통임금 나갑니다. 얼마?
1,560만 원. 전부 다 보통액으로 취했으니까. 자, 이상으로 자, 분기에 대한 내용 파트 4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쌤이 이제 풀어드리면서도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거 녹화할 시점이 이제 시험 기간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항상 5회독 이상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이 기출문제도 5회독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의 5회독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5회독을 꼼꼼하게 5회독이 아니고요.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는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복습할 때는요. 한 번 복습할 때 몰랐던 것들을 체크해 놓았다가 또 복습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기출문제를 5회독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거는 못해도 2번은 해야 됩니다. 2번은. 2번 정도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손에 익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번은 어떻게 하느냐? 전산에 입력을 하면서 하게 되면 더 좋지만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3회도부터는요. 전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중에서 이제 아는 것들은 제끼고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4번이 어려웠다. 그럼 이런 거만 이제 형광펜으로 어떻게 한다? 체크해 놓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만 보면서 빠르게 또 뭡니까? 3회독 하고 그럼 모르는 거 보다가 또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해된 거 있죠. 그럼 또 제끼고 거기서 또 모르는 거는요. 뭐 빨간 펜으로 또 별표 치고 그 다음에 4회독 할 때는 걔만 보는 거죠. 그리고 5회독 할 때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모르는 거 걔들만 5회독 하고 끝내는 거예요. 회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뭡니까? 전체를 다 본다 이게 아니고요. 한 2회독까지는 전체를 다 보시고요. 3, 4, 5회독부터는요. 내가 모르는 거, 틀리는 거 그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산에 물론 입력하면 좋지만 전산에 입력 안 해도 괜찮아요. 눈으로 보았을 때 이해된다면 그것도 회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느낌을 들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는요.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잊어버리시면 되지 뭐. 그렇죠. 자격증 따고 그냥 뭡니까? 취업해가지고 맨땅에 또 헤딩해야죠. 원래 뭐 다 그런 건데 그게. 그렇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뭐 회계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뭐 자격증 따가지고 가자마자 막 그쵸? 막 신들린 듯이 막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자격증 따도 가면 뭐예요? 몰라가지고 막 다 헤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음.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실무에 가시게 되면은 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서가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수업할게요. 네. 수업이나 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쉬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몇 마디 좀 해본 겁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이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이제 붕괴된 게 이제 출제위원이 붕괴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은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돼요. 자,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답안을 좀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어 회계 처리한 정기요금은 20만 원 있는데요. 중에는 사무실 전화요금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9월 30일로 가라고 했으니까 9월 30일로 가니까 보통 예금이 대변에 20만 원 이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건 잘 되어 있어요. 20만 원 이거죠.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요. 전기요금 20만 원 중에는 전화요금 8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수도 강일비가 2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8만 원 빼 12만 원.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러면 이 8만 원은 뭐란 얘기죠? 전화요금, 다른 말로 통신비란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그럼 세 번째까지 차변에다가 통신비 해가지고 하나를 추가적으로 분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용인 상사의 상품 이용하는 만큼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럼 용인 상사 한번 가볼까요? 자, 12월 며칠 날 이제 11일인가? 11일이죠. 좀 내려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용인 상사의 상품 20만 원만큼을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죠. 그쵸?
그럼 쌤, 그럼 이거는 선수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니죠. 정답은 잘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체크하고, 놀랄 일도 아닌데, 그쵸? 자, 체크하고, 여기에 삭제, 보이십니까? 클릭, 예, 지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 붕괴를 둘 다 삭제 눌러가지고요. 그냥 지우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나 또 오랜만에 또 해야 되겠다, 그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다섯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조문 채용. 알고 있죠?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다, 그쵸?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담보, 담보의 제공, 그쵸? 뭐 그렇게도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란 얘기는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란 얘기는 분개할 수가 있다, 없다? 분개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왜? 회계상의 거래만 분개하는 거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분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계약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하다. 계약했다라고 되어 있지, 계약금을 주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만약에 계약금을 주었단 말이 있으면 그건 분개해야죠. 하지만 계약만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개가 아닌 거죠. 분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표를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 시험에서도 문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네, 오류 정정 문제 마치겠습니다. 자, 6번에 결선 문제가 왔습니다. 자, 결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결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순서가 있죠. 자, first 첫째, 못한다. 수동 분기를 먼저 하고요. 이거는 일반 전표에 직접 분기하고요. 둘째, 자동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 분기는 세 가지가 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이제 이거 지겹죠. 선생님, 결산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럼, 자, 수동과 자동 먼저 한번 파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뭐죠? 수동이죠? 여기다 수 적어 놓으세요. 수. 자, 2번은요. 수동이죠? 수 적고요. 3번도 수동이죠? 수. 4번은 어때요? 기말 재고행 나와 있죠? 자, 기말 재고행 나오면 뭐라고요? 자동. 맞죠? 그러면 수동이 1, 2, 3이니까요. 1번, 2번, 3번만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8월 30일 날 1일 날에 구입하여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만 원입니다. 그럼 8월 31일 한번 가볼까요? 원래 결산 문제 분계는 12월 31일 날에 해야 되는 건데 8월 31일을 언급하고 있다면은 8월 31일 날 가가지고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포인트죠. 자산. 여기 자산의 별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8월 31일 날에 자, 우리 회사 경리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주었죠. 47만 원. 그러니까 이 분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리는 어떻게 했다? 이거를 자산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쌤이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이건 답이 아니에요. 8월 31일 날에 자, 지금 하는 분계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경리가 자산을 구입해 가지고 방금 쌤하고 화면에서 확인했듯이 자, 이렇게 현금 대변에 47만 원, 차변에 소모품 47만 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비예요. 자산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으로. 그럼 소모품이죠. 이걸 얼마? 47만 원 분개하고 대변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이렇게 47만 원 주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대변의 분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변에 뭐 보통 예금이 와도 괜찮고 뭐 미지급이 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는 비용처리법이에요, 자산처리법이에요?
우리 결산 때 공부했잖아요. 무슨 처리법? 소모품을 자산으로 분개했으니까 이거는 자산처리법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현재는 이 소모품이 전부 다 창고에 재고로 잡혀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기말까지 자산을 처리했는데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21만 원이래요. 그러면 원래는 창고에 얼마치가 있었다? 47만 원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가 남아있다? 21만 원치가 남아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한다? 그대로 놓아둬 버리면은요, 정보용자한테 우리 창고에 소모품은 얼마? 47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옳은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잖아요. 왜? 이제는 21만 남아있겠지.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자, 그럼 이 말은 자,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2만 원이니까 이제는 소모품이 얼마가 남아있다? 21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럼 47만 원에서 21만 원 빼요.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죠? 47만 원에서 21만 원 빼면 얼마 나오는 거지? 26만 원 남는 거죠? 그러면 26만 원은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26만 원만큼은 썼단 얘기죠. 그러면 뭐야? 소모품 B가 26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소모품 B에 대한 분개는 한 개도 한 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자, 그러면 26만 원만큼은 뭐다? 남지 않았으니까 썼겠죠. 그러면 12월 말일 날 이게 답입니다. 차변에 뭐 그러면 26만 원만큼은 썼겠네. 썼으니까 뭐 소모품비 26만 원 비용 처리하고 쓴 만큼을 어떻게 한다? 소모품에서 빼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소모품이 열로 26만 원만큼 제거가 되는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배운 적 있죠? 여러분들 우리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상하다. 자, 여기 답입니다. 자, 그럼 분개할게요. 자, 12월 그러면 31일 날로 가가지고 분개합시다. 그럼 차변에 뭐 없어진 만큼 소모품 B죠. 소모까지만 눌러주세요. B 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얼마? 26만원 비용이 발생. 그리고 대변에 뭐 그만큼 소모품에서 제거하시면 되겠죠. 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자, 일단 답은 쌤이 이걸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좀 시간 걸리더라도 여러분께 조금 욕심 생기네요. 그럼 만약에요. 8월 31일 날에 우리 경리가 이렇게 분개했다면 답은 뭘까요? 자, 자산처리법이 아니고 비용처리법으로 소모품 B로 그냥 47만 원을 다 지른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얼마? 47만 원. 이렇게 지른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분개를 했다면 이거는 자산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문제가 이렇게 났을 때 여기가 이제 뭐 자산이 아니고 뭐 비용으로 처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구입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37만 원을 회계 처리한 소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만 원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쵸?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12월 30일 날에 답이 뭐냐 그런 얘기죠. 답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그쵸? 이렇게 처리나 어차피 소모품은 21만 원만큼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21만 원 제외한 나머지는 쓴 거니까요. 소모품비가 어떻게 된다? 26만 원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비용만 잡았으니까요. 소모품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 그러면은 21만 원만큼은 창고에 남아있겠죠. 남아있으니까 소모품 얼마? 21만 원 적고 그러면 소모품비가 26만 원 돼야 되니까 대변의 비용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차변이 뭐다? 비용이 되는 만큼을 분개하고 나서 요 자산에서 그쵸 비용된 만큼을 빼면 되는 거고요.
비용으로 처리했다면은 소모품을 잡아주지 않았으니까 소모품을 차변에 잡아주고 소모품 잡은 만큼은 쓴 게 아니니까 비용에서 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초만 좀 튼튼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집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렇지. 네, 이제 2번 볼게요. 자, 기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30만 원만큼을 계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자를 안 준 거죠. 여러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자를 갖다가 30만 원만큼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다라고 나와 있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분계가 안 돼 있으니까 분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미지급 그러면 이자를 미지급한 거는 붙이니까요. 대변에 뭐 미지급 비용, 그쵸? 그럼 미지급 비용만큼을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 이자는 맞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방금 얼마였죠? 30만 원. 그쵸? 그리고 대변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미지급 비용으로 분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 배웠죠? 자, 다음.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12월 1일 날에 12개월분 화재보험료 계약기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020년 11월 30일까지면 몇 개월이에요? 1년 12개월이죠. 12개월 체크하고 300만원만큼을 보통형으로 이체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대요. 기말 수정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12월 1일 날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요렇게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요렇게 분개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2월 1일 날에 자,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 12월 1일 날에 우리 석경이가 보험료를 주면서 차변에 보험료로 분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방금 풀었던 일본에 있는 문제하고 소모품 문제하고 좀 비슷해요. 보험료를 분개했다는 얘기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비용으로 얼마? 300만 원만큼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변은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으로 줬다 그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전산의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30일 날에 이제 요 보험료를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주의? 발생주의로. 그러면은 단기에 우리가 보험료를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이 보험료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자, 문제 아까 보았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험료를 낸 거예요? 2019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12개월치의 보험료를 낸 거지만 이번 연도는 12월 1일부터죠. 그러면은 곱하기 이 300만 원이 12개월치라는 얘기죠. 하지만 발생주에 의하면은요. 300만 원 줬다고 해서 300만 원이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가입한 기간은 12월 1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은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그럼 이번 연도에는 한 달치의 보험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쓸데없이 1년치의 보험료를 미리 다 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를 또 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300만 원 곱하기 자 12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면 한 달밖에 안 되죠. 그럼 곱하기 1 나누기 12 그러니까 12분의 1개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25만 원.
그럼 우리가 줘야 되는 보험료는 얼마이다? 25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5만 원만큼만 보험료로 잡아야 되는데 300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잡았네. 그렇죠? 그럼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25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 마이너스 25만 원 거 남기고 나머지가 얼마? 275만 원이죠? 미안하지만 275만 원 너는 2020년 내년도분, 즉 차기분의 보험료니까 넌 사라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은 뭐죠? 비용이 소멸한 만큼 차변에 어떻게 분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돈은 죽었잖아, 그렇죠? 그럼 차변에 뭐 내년 걸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문제 답은요. 차변에 선급 비용 얼마? 선급 비용 쓰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아니 300이 아닌데 얼마였지? 275였구나. 미안해요. 착각을 좀 했네요. 275만 원이죠? 그래서 275만 원만큼을 대변에 빼주고요. 그렇죠? 빼주고 차변에 요 275만 원만큼을 그대로 승급비용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275만 원 되는 거고 그럼 대변에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분계야 어차피 전산에 입력할 줄 아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답은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쌤이 또 이렇게 또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쵸? 관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if 만약에예요. 이때 우리 경리가 얘를 보험료가 아니고요. 우리 수업 시간 때 그 쌤하고 같이 이제 다른 거 기출문제 풀 때요. 우리 이런 것도 하나 있었죠.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 경리가 만약에 우리 경리가 이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분개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소모품하고 이제 같은 논리죠? 이거는 뭐예요? 비용처리법. 이거는 자산처리법이죠. 그럼 보통예금 300만 원 주고 보험료 잡아야 되는데 선급 비용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왔다면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우리가 300만 원만큼을 계산해 보니까 단기의 보험료는 25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12월 5일 날 어떻게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참 31일 날에 어떻게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체가 비용이 아예 잡혀져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너무 많이 잡은 275원만큼을 빼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여기는 아예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잡혀져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그냥 어떻게 한다? 25만 원만큼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지만 300만 원 중에서 25만 원만큼은 단기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먼저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대변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선급비용 얼마? 25만 원 좀 빼야 되겠다. 이래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로 분기했다면 많이 잡은 만큼을 대변에 없애버리시고 얘를 선급비용 잡으면 되지만 선급비용으로 분기했다면요 보험료를 아예 안 잡았기 때문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25만 원 잡으시고 보험료 아닌 만큼을 선급비용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이렇게 분기했느냐 이렇게 분기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올라가면은요 힘들어져요. 왜? 거기 가면은요 이 문제 거의 뭐 쉴 틈 없이 나오거든요. 시험만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2급 공부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답은 요거라는 거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문제는 수동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다 풀었으면 ESG 빠져나오고 이제 자동 문제 4번 풀러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기말 결산 시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결산 자료 입력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들어가죠. 그럼 이때 누구? 기말 상품 재고액 30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300만 넣으시면 돼요. 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위에 뭐 F3번 전표 추가 누르고 예해야만 이렇게 분계 완료됩니다.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은요, 이 분계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에다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나서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하면은요, 이거는 중복으로 분계되는 거기 때문에 감점이에요. 자동 분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 분계 해준다는 얘기지, 이 분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 발표할 때 이 분계 볼 필요 없어요. 자동 분계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자동 분계 넣어가지고 전표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계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계되는 거는 이미 재고자산 파트에서 설명했으니까 재고자산 파트의 강의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결산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었죠.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급 비용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그 두 개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 결산 문제 요 1번하고 요 3번 문제는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이 아니고요,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이왕 이래 생기면 그냥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요. 자, 이제 7번 라스트 조회 문제입니다. 자, 조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이 내용 보고 따라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그쵸? 이거 안 봐도 괜찮다고 했죠, 선생님이? 자, 일단 이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응 다 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1번.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복리후생비 발생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달이 몇 월이냐 묻고 있죠? 가장 큰 달, 가장 많은 달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은 자, 가장 큰 달, 가장 많은 달 나오면은 총계정 원장이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고요. 자, 누구 파악하라고요? 복리후생비. 여기다가 기간이 언제였더라?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월별로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분대를 맞추셔야 되겠죠. 엔터. 그리고 811 그대로 엔터. 복리후생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달. 그러니까 비용 발생한 차변이죠. 절대 여러분들 이거 잔액 보시면 안 됩니다. 차변 봐야 돼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그러면 1, 2, 3, 4, 5, 6월달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5월달이 크죠? 얼마? 80만원.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월달 80만원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별표. 6월 말 현재 비유동자산은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 자산부채 자본으로 보면은요, 재무상태표 그냥 우리 계정 과목이 뭐 외상매출금, 현금 이렇게 말고 그냥 자산이 어떻게 됐냐, 부채가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요, 무조건 재무상태표로 가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단기를 묻고 있겠죠, 단기를. 그래서 단기분 재무상태표는 여기에요. 여기 정기분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6월 말 현재니까,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6월이라고 찍으시면은요, 알아서 1월부터 6월까지 맞춰줍니다. 단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비유동자산이 전기 말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럼 비유동자산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단기고요. 전기 말과 비교해요. 그러니까 전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날 바로 그 전에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 잡아요. 그러면 전기 말에 비해서 단기
6월 30일 현재 얼마나 증가하였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요 금액에서 요거를 빼면 답이 나오겠죠. 비교동 자산이니까. 그쵸? 이해됩니까? 그럼 계산기 잡고 4,065만원 마이너스 아까 전기분 얼마였지? 800이니까 마이너스 800만원 하면 되겠죠. 왜 안 돼? 마이너스 800만원. 얼마? 3,265만원 나오죠. 그래서 3,265만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비교동자산이 단기께 정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빼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라스트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좀 말이 좀 많아가지고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좀 뭐 잔소리 이런 거 좀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고 좀 빨리 그쵸? 좀 돌리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2월에서 3월 중에 발생한 상품 구입의 총 구입 건수와 총 구입 대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계정별 원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답안지로 따지면 계정별 원장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정별 원장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일일 월계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월계표랑 가보겠습니다. 자, 2월에서 3월 중에 발생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월계표에 가가지고 2월에서 3월까지만 놓아요. 그리고 상품을 봐요. 맞죠? 그러면은 총 구입 건수와 구입 대금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 들어오죠. 그러면 차변의 합계 얼마? 2,196만 3,400원. 답 똑같죠? 그럼 쌤, 건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잘 봐요. 더블 클릭. 자, 상품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건수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죠? 이거 셈하시면 돼요. 2월 10일 날에 상품 샀고 2월 20일 날에 상품 샀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쵸? 나올 때 대변 보시면 안 되고요. 사면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계정별 원장으로 가실 분들은 계정별 원장 가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께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다가 뭐 2월에서 뭐 3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쵸? F2 누르고 상품 조회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어때요? 살려야 되잖아, 그쵸? 그럴 바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보기 편한 우리 그냥 월계표, 그쵸? 월계표 가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월계표 갑시다. 다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선생님이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예, 좀 길었는데요. 예,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이론 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